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내 손안의 작은 도서관,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그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며 잘못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중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죽기 전까지 항상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항상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기껏해야 우주 시간이 억만 분의 1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젊음을 가졌을 때는 그 젊음이 영원할 듯 느껴지고 장년이 되어서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생각을 놓고 지낸다. 그래서 자신이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린다. 그러다 어느 날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한다. 그토록 길 줄만 알았던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과 함께 허무함을 느낀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월인 줄 모르고 많은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인간은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아쉽고 좀 더 충실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므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먼저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을 의식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귀중한 시간이며 삶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할 때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지금이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생각하며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인다. 또한 취침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지 성찰해 본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임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는다. 우리는 바쁘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쉴 틈도 없이 달린다. 주말이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모임이나 누군가를 만나는 일로 훌쩍 보내기도 한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가 버린다.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활 속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살아간다. 앞서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루를 1초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게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 영국 워릭대 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심리적인 여유를 갖는 것은 일상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마음도 평화롭게 유지시켜 주어 삶에서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격려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빠른 걸음걸이로 길을 재촉하는 사람,
걸음을 옮기면서 휴대전화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 흡연 장소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표정에서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무슨 일이건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건망증 또한 무언가를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를 때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요한 판단을 그르치는 이유도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갖추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 역시 대부분의 경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최악의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큰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버리고, 오늘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체험해 보는 것이다. 퇴근한 후 가까운 서점에 들러 마음에 드는 책을 집어들고 잠시 독서를 해보거나, 백화점에 들러 잡화 매장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이른바 한눈을 파는 방법으로 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여유있게 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매일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오로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침실도 괜찮고 차 안이나 산책길, 도서관 등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장소는 어디든지 좋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조바심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비록 15분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한다. 지나간 삶보다 남은 삶이 더 귀하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땐 왜 그랬을까? 자신을 자책하며 후회한다. 이런 후회는 상대적으로 지나간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일수록 빈번한 경우가 많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지?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쉽게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묵혀두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마음의 태도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서다. 자책, 타인에 대한 미움, 원망 등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해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괜한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긴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지난 일들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그 태도를 멈추는 일이다. 용서할 때 미래가 보이고 내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이 트면 가장 어두웠던 시간은 사라진다. 그래서 여명이라고 부른다. 어둠은 여명을 잉태하고 있다. 세상에 환한 모습으로 태어나 모든 사람에게 밝음을 주기 위해서, 아니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인생을 레이스에 비유하자면 이미 지나간 레이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구간의 레이스에 대하여 집착하다가 현재의 페이스를 놓치고 만다. 따라서 과거에 좋지 못한 일, 실패한 일은 모두 잊어버려야 한다. 지나간 것은 말 그대로 지나간 것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당신의 시선을 앞으로만 둔다면 현재의 구간에서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기억은 상처투성이 과거가 아니라 뜨겁게 살았던 지난날의 스토리이며 귀중한 내일에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라. 혼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자원 봉사활동은 단체나 기관에 더욱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도 아주 보람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사회에서 각자의 생활이 다르기에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가족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에 서로 양보하고 도움을 주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유대감이 평소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성되는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가족관계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물론이고 잠재적인 문제 치유 능력이 향상되어 가족 문제가 생길 때에도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 자원봉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룩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며 요즘처럼 가족 해체와 위기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감사하다는 말은 시기를 놓치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부모, 형제, 부부는 물론 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고마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모르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주차로 애를 먹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자신이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상을 당했을 때 두 팔 걷고 달려와 밤을 새면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마음속으로는 감사하다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누군가 연주해주지 않으면 두루마리 화장지보다도 못하다. 그렇듯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 감사하다는 말도 입으로 말해야 가치가 있으며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 말주변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표현하면 된다. 감사하다는 말은 때를 놓치기 전에 당장 하라. 더 늦기 전에 지금 말하라. 말하기가 어색하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하여 선물과 함께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라. 부모님께는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모님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해라. 배우자에게도 고맙다고 말을 하라.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스승을 찾아가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라. 스승님이 가르침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고 전하라.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요 외로운 인생이다. 그동안 고마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보자. 직접 찾아가기가 힘들면 전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라는 책에서 죽기 전까지 항상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두루뭉술한 희망보다는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하루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담았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항상 우선순위로 나오는 말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와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기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즐기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며 매일의 작은 행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라는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